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21선 아래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반등을 짧게 만들면서 200일선까지 1차 반등을 만드는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반등의 에너지가 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200일선까지 올라오는 반등보다는 좀 더 약하게 21선에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분할 혹은 일부의 자금으로만 매수를 들어가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21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오면서 지금 이 부분을 이틀째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만약 오늘이나 내일쯤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하방을 그리러 움직여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 하방으로 떨어지는 추세 라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잡혀 있는 추세선 위쪽에서 정확하게 저항이 나오고 있고,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할 때는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이격도를 벌리는 하방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의 시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항을 맞고 이격을 벌리는, 거리를 떨어뜨리는 움직임으로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보조지표로 보았을 때는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상방을 향하는 전환 포지션으로 잡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은 조정장이 아니라 하락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장에서는 반등이 정배열로 재전환하는 것이 빠르게 나오면서 회복도 빠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언제든 반등하던 구간들이 빠르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조정장에서는 이렇게 장기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장기 추세까지만 움직였다가 정배열을 유지하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조정장이 오는 특징은 장기적인 추세의 방향도 하방으로 꺾이고, 그리고 이 부분도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이탈이 나왔을 때는 위쪽에 많은 매물대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다가도 급격하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나 주봉 같은 중장기 추세로 살펴보더라도 조정장에서는 우상향하는 21선이나 200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 나오지만, 조정장이 아닌 하락장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하방으로 강하게 내리꽂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완벽하게 조정이 아닌 하락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하락의 구간 자체는 뭐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 그러한 조정장과는 다르게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이유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지금의 시장의 움직임은 여러 개가 맞물려 있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려왔지만 이전의 영상에서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은 채권 수익률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은 어떤 반등의 신호로 보고 있지만 코로나 시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금리 차이가 거의 20배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가보다는 지금은 침체 이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4, 5월 동안에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자체까지도 하방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장 자체는 급속하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침체 이슈와 실적 이슈, 거기에 관세 이슈까지 겹쳐져서 다양한 악재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시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자체를 할 때에도 지금은 무조건적인 하방 반등으로 인한 V자 반등 이후에 전고점 돌파하는 코로나 시기 같은 상황, 혹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나서 2010년부터 이루어졌던 랠리, 혹은 2018년, 자, 이런 때 발생했던 모든 상황들과는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중국산의 저렴한 물건들이 미국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물가 자체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국가의 성장 자체는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올라갔고 물가도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 관세 전쟁이나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저렴한 공급이 되지가 못하고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국가의 경제 자체는 건조하면서 물가만 올라오던 위협이 있던 상황이라면, 같은 경우는 침체까지도 함께 오는 최악의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만성적인 저성장으로도 전환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시경제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서 장밋빛 생각만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지금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21선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추세 라인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으면서 존재하고 있는 이 추세 라인을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이라는 거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래량을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횡보하는 주식 그리고 갑자기 터지는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자, 이런 건 매집의 신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번 무너뜨리던지 아니면 바로 올라가던지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횡보하던 주식이 상승을 만들고 1차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확률이 높은 거래량 패턴이 존재하는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가 매수의 신호여서 반등을 만든다는 뜻인지 아니면 손바뀜, 추가적인 하락이나 거시적인 문제점들을 파악을 한 사람들이 털고 나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 자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저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것이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거래량을 기반으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줘야 이것이 하나의 지지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이 지지라인을 기반으로 상방의 에너지가 생기는 것인데 만약에 21선이나 이 떨어지는 추세선을 맞고 조정이 아닌 하락장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버린다면 이 부분은 다시 이 많은 매물대가 저항 라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불확실한 구간 그리고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만을 보고 시장의 추세 자체를 예측을 하는 것은 모호한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장 초반에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에너지가 좀 빠지는 흐름입니다. 결과적으로 선물의 움직임대로 장이 시작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투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21선 저항을 막고 하방을 향하는 시나리오가 선택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단부에서 강한 상승은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위쪽에 저항 라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1선과 201선 둘 다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한 흐름이어서 만약에 시장이 하방 전환이 되게 되면 같이 떨어져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된다면 1차적인 상방만 가져가시는 게 좋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은 테슬라와는 다르게 그래도 정배열이 잡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혼자 파동상으로 밀고 올라가기에는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팔란티어나 아이온큐 두 종목 모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온큐는 팔란티어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팔란티어는 매물대가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상방 매물대가 오랫동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고 두 종목 모두 팔란티어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매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방이 약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다시 말씀을 드려본다면 위쪽에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배열로 조정이 아닌 하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항상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투자하시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제가 짧게 매수가 들어가는 포지션들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